네, 언제쯤이 돼야 이런 그 긴박한 음악을 좀 듣지 않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시장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연일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무역 전쟁 얘기는 진행 중이지만 뭐 약간 수위는 좀 톤 다운된 것 같고요. 금리 얘기, 일본과의 경제 분쟁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금융 쪽도 보지만 금융이나 시장보다는 뭐 산업 분석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요. 이번에 나타난 약간은 약간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걸로 경제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진행되는 구조나 경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문제가 터졌으니까 당장 우리가 가장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좋을 텐데 네. 이게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그렇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의 어떤 정치, 정책 문제, 또 역사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도 결부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두 가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일본을 잘 달래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WTO에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도 8월 초, 8월 중순쯤에 WTO 제소, 일본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어떤 원칙론에 있어서는 어떤 일본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소지가 있지만, 또 물밑에서는 동시에 어떻게든 그 합의, 일본에 뭐 조금이라도 그 양해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화전 양면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동시에 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이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건데, 이게 뭐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본 쪽에서의 어떤 진짜 의도가 무엇이고 공식화적으로 무엇을 내세우는가. 이게 지금 뭐 한국이 뭐 적국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네들이 수출한 물건을 충분히 적절하게 다루었느냐 다루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일단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그 진이라든지 또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뭐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많이 굴러가지 못했다. 네. 좀 공회전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스텝이 좀 시작된 것이다. 근데 그 스텝이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뭐 빠르게 풀어줄 거면 뭐 시작 안 했겠죠, 그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WTO 얘기는 뭐 재손하겠지만 제가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위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길거리에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뭐 조서 쓰세요. 뭐 다음 언제 나오세요. 뭐 이게 뭐 시간이 한참 걸리는 얘기고 다 잊을만 하면 이제 또 어떤 시원하지 않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조금 못하더라도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나 원인은 그렇고 이 산업 측면에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한테 주는 일본의 충격이 과연 어떤 의미냐. 산업 구조라든지 그동안하고 이제 산업 구조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일본 의존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 경기도 부진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다른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잘 준비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잘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자꾸 저희가 경제 전망 또 경제 동향을 체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출이고, 수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과 물량이나 이런 걸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목을 꽉 눌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미중만이 문제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한 10수년, 2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동북아의 어떤 분업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쪽에 붙을 거냐, 속된 말로 그걸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고, 또 일본과도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줄 알았는데 일본의 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품이나 주요 소재를 제공하는 시장 점유율이 50%, 70%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어떤 세계 어떤 산업계 전면에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사실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네. 측면이 좀 큰데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일단은 반도체 이쪽에서 만약에 생산과 차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거 바로 경제 영향이 있다. 예, 영향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요 투자은행 쪽에서 발빠르게 경제 성장률 수정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흉흉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은행들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도 2.2345 정도 퍼센트 정도 잡았는데 떨어뜨리는 폭이 뭐 어쨌든 2% 혹은 2%보다 아래입니다. 일자가 지금 이제 1.8%, 네. 1.9% 성장 올해 이런 전망들이 뭐 만만치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반도체라는 품목 뭐 사실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수출 네. 또 수출이 우리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앞서 이제 경제 분업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업들도 분업을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소재 만들 수 있겠죠. 뭐 있죠. 예, 있죠.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뭐 하겠지만 다 만들면 사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걸로 풀어서 협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기업인들의 숙제가 아니라 사실 정치인들의 이제 숙제가 좀 과제가 좀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미중 고위급 협상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해결되는 듯 아닌 듯 뭐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화해의 문제인가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예, 화해에 대한 어떤 제재를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야가 사실 작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짧게 앞으로 한 1개월 후, 2개월 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결과를 우리가 얻어서 뭐 다시 영향이 어떨까 이렇게 보자인데 네. 지금 약간 좀 맥 빠지게 된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중국의 어떤 기술 복제 문제 이거 타결하는 시한이 12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1개월 후 뭐 60일 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올해 아니냐, 올해 이후로 넘어가느냐, 뭐 이런 문제로 좀 시야가 좀 커졌다라는 것이 사실 이 이슈의 어떤 조기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화웨이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이것이 이제 뭐 다시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간단하겠느냐. 게다가 이게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화웨이의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엔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도 생산을 합니다만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큰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단절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풀렸다라고 해서 화웨이를 쓰지 않기로 했던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유럽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그래 그럼 다시 된단 말이야라고 쓸까?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어떤 굉장히 분위기를 가장 냉각시켰던 첨예한 대목이 화웨이 제재이기 때문에 이걸 푼다라는 것,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가는 하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미국산 어떤 그 수출품, 미국의 수출품을 많이 수입해 줌으로 해서 무역 그 흑자를 좀 줄여주는 정도의 제스처로 일단 트럼프 재선 국면까지 이렇게 좀 버틸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전략의 속내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에 누가 더 강자고 약자고 네. 이것이 좀 분명해 보였는데 칼자루가 좀 누가 조금 칼자루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중국의 어떤 버티기라고 하는 것 이거 의외로 가능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지금 너무 지금 이제 복잡해진 거죠. 네.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변덕은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나오겠지만 예. 예. 꼭 미국 주도로 갈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장기전이네요, 결국은요. 장기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현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 협상은 조금 이제 현안에서는 조금 강도 자체는 좀 누그러졌고요. 일본하고의 경제 갈등,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주 발언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연준의 기조 자체가 뭐 지난달에 이랬다가 확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좀 놀랐어요. 좀. 예. 예, 뭐 사실 지난달 그 6월 FOMC 같은 경우에 네. 뭐 워낙 전폭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 금리 선물 가격에 내재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이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뭐 1, 2주일 일단 미국의 6월 고용도 괜찮게 나왔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분위기가 다시 확 바뀌고 있습니다. 또 연준 내에서 그러게요. 매파로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쪽에서도 목소리를 다시 높이면서 굳이 꼭 낮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뭐 파월 의장의 지금 그러니까 증언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위협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자리 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미국 정부 백악관 쪽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한 얘기도 있고 했으니까 뭐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 다만 더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다. 뭐 이 정도 올해 아닐까요? 한번 그렇게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원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두 단계 내리고 또 원하면 내리고 이렇게 분명히 가지 않겠죠. 예. 시간이 저는 뭐 여유 있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 깊게 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